반갑습니다. 윤술입니다. 오늘은 책 쓰기 특강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책 쓰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출간 기획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책을 쓰고 있다면,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간 기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앞쪽에 준비를 했고요. 뒤쪽 영상에서는 그렇게 준비하신 출간 기획서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시는데, 투고 메일을 넣으시는데, 제가 여러 편의 투고 메일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부분에서 편집자들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편집자들에게는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영상으로 앞과 뒤에 나누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하는 방식에서 조금 다르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출간 기획서를 접근하는 것을 why, what, how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왜? 라는 측면에서 출간 계획서를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what의 측면에서 what, 무엇을의 측면에서 출간 기획서를 넣어야 할지, 그리고 how, 출간 기획서가 무엇을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제가 생각했던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출간 기획서를 쓰려고 할 때 why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 책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서부터 좀 분명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비 출판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족을 위해서 책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경우에는 출간 기획서라는 어떤 형식이나 틀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획 출판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판매를 위한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출간 기획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랑 책 쓰기의 차이에서도 비슷한데요. 글쓰기는 내가 원하는 만족,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것이면, 책 쓰기는 그 만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만족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아주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혼자의 만족으로 쓰는 책이 아니라 판매나 기획 출판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책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내용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why의 측면에서 여러분 왜 책을 내려고 하는지 꼭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모든 책 쓰기 과정에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 책을 내려고 하십니까? 책을 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책을 쓰는 저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what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간 기획서의 what,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획서에는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일단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제목은 나중에 책을 진행하는 쓰는 과정이나 혹은 편집이나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따라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제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어떤 내용일 것 같다라는 좀 보다 상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기획 의도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인 건데요. 바로 독자입니다.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노인, 어린이, 주부, 직장인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취준생, 30대 직장인 혹은 정년퇴직을 앞둔 가장,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좋고 이후에 책이 나왔을 때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게서도 굉장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자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간 기획서를 쓸 때 한 줄 메시지라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책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단 한 줄, 어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아도 이것을 말하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다 싶은 어록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록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야 될 것이 책 전체에 대한 목차가 되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목차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목차를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목차 개수를 몇 개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자가 직접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 그러면 이 끝에 저자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어떤 역량들이 나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자신의 그림에 일러스트를 삽입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출판사로서는 일러스트 작가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만족도 높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저자가 어떤 경력이나 관련해서 수상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역시 출판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출간 기획서가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자도 윈, 출판사도 윈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차별화된 요소나 강점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하우의 측면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글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글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 부분에서는 저자의 역량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출판사나 저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함인데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책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활동 속에서 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책을 한 권 내었다는 의미보다 그렇게 낸 책을 활용하거나 혹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에 이 책을 활용한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출판사에서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요. 저자 역시도 그 자신의 업무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나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완성할 것이고 그런 다음 책이 나오면 어떻게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부분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간 기획서를 쓰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질문을 꼭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책을 쓰려고 하지? 그냥 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내 책을 통해서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거기서 기준을 좀 정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출간 기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물론 임시 과제입니다. 제목, 부제, 그 다음에 의도, 그리고 타겟 독자층, 그리고 목차, 그리고 앞으로 이 책이 언제까지 완성하고 언제까지 이 책을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 사파가와 맞물이를 할 것인지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홍보와 마케팅을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에 내 책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 강점을 소개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출간 기획서를 쓰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들어간 출간 기획서를 가지고 원고를 써내려 가시고요. 그렇게 원고를 한 절반쯤 혹은 3분의 1 지점쯤 가셨을 때 그 자신감을 이어서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투고 메일을 보내실 때 이런 건 좀 주의해 주세요 라는 내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판사로 투고 메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투고 메일 중에서 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보내준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원고나 출간 기획서를 살펴보는 과정까지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고를 투고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투고 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을 쓰는데요. 메일 제목 쓰실 때 조금 분명하게 장르가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를 적으시고 투고 메일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마다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장르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런 장르를 고집하진 않겠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르를 고려하셔서 전문적으로 조금 혹은 많이 다루는 출판사에다가 투고하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르와 제목, 가제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열었을 때 그렇게 제목을 봤는데 장르와 제목을 확인하고 메일을 열면 처음에 저희가 조금 낯선 별로 반갑지 않은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와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기사와 기획 출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로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 여러 군데 보내시면서 복사했구나 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투고 메일을 쓰실 때는 최소한 그 출판사의 이름은 적으셔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판사의 이름을 쓰신 글에 대해서 한해서 다음 글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 다음 글에서 보면 너무 내용이 간략한 글들 있죠. 그리고 혹은 마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글,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복사해 왔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글들이 조금 서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추상적인 감상이나 소감을 적어 놓은 글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사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굳이 원고나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글에서 보았을 때 명료하다거나 간결하다거나 혹은 구체적이라든 이런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좀 멋있게 포장하는 글쓰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메일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마무리에 계약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라는 글로 마무리하시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하면 연락해라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수많은 투고 메일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혹은 앞으로의 자신의 브랜드나 아니면 해왔던 일에 대한 업적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한 글도 많이 있는데 아주 추상적인 글을 쓰면서 하단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는 말을 쓴 글은 저희는 그 다음에 원고나 출간 기획서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투고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자도 윈이 될 수 있고 출판사도 윈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출판사에도 수많은 투고가 들어오고 저자도 수많은 출판사에 연락을 하겠지만 출판사는 책을 내서 도움을 받고 저자도 책을 내서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식의 어떤 중요한 합의를 맺는 과정에 이 투고 메일이 시작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출간 기획서에 있는 내용을 좀 줄여서 간략하게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간 기획서에 있는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출간 기획서를 열어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출간 기획서가 열렸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거를 편집자가 봤다면 다행이지만 실은 그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좀 임팩트 있게 정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목과
부제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층, 매력적인 독자층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기획 의도나 아니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안에 책의 글 속에 있는 원고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주는, 사실 거기까지 갔을 때 편집자나 담당자들이 보고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획서를 열어보고 다른 원고 일부를 살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편집자나 담당자와 만나는 게 메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일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을 정성껏 최대한 잘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투고 메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간 기획서 이야기와 투고 메일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으신 다음에 두 번째, 출간 기획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간 기획서에는 부제, 제목, 기획 의도, 목적, 메시지, 그 다음 전체적인 목차, 그리고 내 책이 가진 장점, 차별적인 요소, 그리고 책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에 이 책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홍보하고 나의 브랜드를 쌓아가는데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성된 원고를 여러분의 장르와 맞는 출판사에 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투고하실 때 귀사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에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라는 멘트도 그리 썩 좋은 멘트는 아닙니다. 그런 멘트는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편집자나 담당자가 여러분의 투고 메일을 본 다음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글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원고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메일에서 그 저자의 글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투고 메일 보내실 때도 마치 원고를 쓴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투적이거나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의 메일은 저희가 금방 발견합니다. 사실 그런 메일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이, 그리고 그런 출간 기획서가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와 책쓰기 관련되어서 저의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여러분의 책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